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들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경국 신규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결심 공판 관련 내용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 주변 분위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 시작 한참 전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반 방청객 40명이 법정 가득 채웠고요. 기자석 역시도 대부분 채워진 상태입니다.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도 법정 출입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 법원 청사 보안도 강화가 됐습니다. 법원 청사 북문이 폐쇄가 됐고요. 출입이 가능한 정문과 동문에서는 법원 직원들이 출입 인원들에 대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부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등 재판이 시작된 지 2시간가량이 지났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부터 신기혜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재판은 9시 반쯤에 시작했습니다. 통상 오전 10시쯤에 재판을 시작하는데 장시간 재판 진행이 예견되는 만큼 시간을 조금 앞당긴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남색 정장 차림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고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류봉투 2개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서중조사와 법리 주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본격 변론이 시작되기 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또 오히려 특검 측이 불필요한 질문, 유도신문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는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그리고 구형이 진행될 예정인데 오후 5시쯤이나 돼야 이 절차가 시작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인데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오늘 재판이 마무리될 거로 보입니다. 네, 애초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지난 9일에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나흘 미뤄져서 오늘 진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재판은 오전 9시 20분부터 15시간가량 진행이 돼서 자정을 조금 넘겨서야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이 진행된 12시간 30분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 8시간가량을 사용을 하면서 특검 구형과 변론 종결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속도를 내달라고 재촉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면서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 법리 공방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주장, 감정적 주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이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라 제기가 됐습니다.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결심이 미뤄지면서 곧장 김 전 장관 측이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 또 법정판 필리버스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한 작전이었고 또 기일이 추가로 잡혀서 윤 전 대통령이 온전한 변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기현 재판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가 됐습니다. 반복되는 주장 또는 불필요한 발언들을 소송 지휘권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제한했어야 한다는 주장인 건데요. 또 장시간 변론이 예상됐던 만큼 기일을 미리 추가로 지정하는 등 재판 진행 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관건은 오늘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될 텐데요. 일단 재판부의 방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은 무조건 끝낸답니다. 지기현 재판장 9일 변론 종결이 어려워지자 재판 말미에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는 것이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한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에 대략 6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입장이고요.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역시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최근 추가 선임계를 내는 등 윤 전 대통령 측 말 그대로 총력전을 예고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특검 측도 2시간가량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 역시 최종 변론, 최후 진술을 진행해야 해서 늦은 밤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이 지연이 된 가운데 결국 재판이 지연됐다는 것, 결심이 지연됐다는 건 이 재판부가 선고를 위해서 심리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재판부가 언제쯤 선고한다는 계획인지 신기회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안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중앙지법 판사 정기 인사가 있고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에 판사들이 실제로 이동하게 될 전망인데 이 전에는 선고를 할 거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인사가 나서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심이 나흘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아직 재판부의 이런 방침에는 변화가 있을 정도는 아닌 거로 보이고요. 다만 만에 하나 오늘 또다시 변론을 마치지 못한다면 다음 달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데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형을 구형할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뿐입니다. YTN 취재 결과 특검은 이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국 특검의 고민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였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 8일 특검이 구형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간이 끝나서 특검을 떠났던 특검보들 그리고 원대 복귀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한데 모여서 6시간가량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당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여러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회의 뒤에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공소유지팀과 별도의 추가 회의까지 진행하기도 했는데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구형에 앞서 진행할 최종 의견 진술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측해 주시죠. 네, 앞서 특검은 진행됐던 증거 조사에서 법리적인 쟁점들은 다 짚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또는 유지할 목적이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인데요. 오늘 최종 의견 진술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결정하게 된 배경, 즉 양형 이유를 설명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특검 안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삭을 참작하거나 구형량을 낮출 사유는 찾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진행된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과 사죄를 전하기보다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 또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검 주장 내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최후 진술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탄핵 심판 당시는 물론이고 지난달 열린 체포방해 혐의 사건 최후 진술까지 직접 작성해서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내란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을 위해서 직접 수십 쪽 분량의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이 곧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등식을 깨기 위해서 주력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엄 선포는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거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내놓았던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폭동이라는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국회 등에 투입됐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계엄과 다른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하면서 파면을 결정한 바 있는데요. 법원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끝나게 되면 정말 선고만 남겨두게 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법리적인 쟁점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형법 조문을 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이 가운데 국헌문란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또는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또 전두환 씨의 내란죄 판례에 따르면 이 폭동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기수, 그러니까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병력을 투입한 목적이 질서 유지였다는
있다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을 했고요. 계엄의 적법성 그리고 필요성도 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계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판단이 나왔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2024년 당시에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또는 충족될 것으로 예상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관련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공소장 변경이 재판 막판에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재판이 마무리돼가던 시점에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반영을 한 건데 핵심 물증으로 지목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이 대폭 반영이 됐습니다. 수첩엔 당시 야당 주요 정치인 명단과 차기 대선 대비 좌파 붕괴 등의 문구가 적혔는데 특검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근거로 해서 계엄이 2023년부터 준비가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서 변경을 허가했는데 반면 피고인 측은 이 수첩에 적힌 내용은 개인적 생각에 불과하고 특검이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결심 공판 관련 내용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말 그대로 운명의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관련 내용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란 재판 구형이 이뤄지는 건 물론이고요. 오는 16일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또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의 정식 재판도 시작이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철회하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내일인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혐의 사건도 시작이 됩니다. 이달 말에는 또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도 잇따라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법리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결심 공판 관련 내용부터 향후 진행될 다른 사건 재판 내용들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관련 내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